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연말에, 일본으로, 한 9박 10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갔다 와서 좀 쉬고 하는 바람에,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해 봤는데, 사실 경제 전망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1년 그 1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맞추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 근데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지금 내년의 경제 전망의 키워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거든요. 작년 6월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이 나빠진 경제가.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미국보다도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뭐 이제 대출 시장 엄청 곡소리죠. 그래서 빨리 금리 인하가 와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가 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빠진 경제니까 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올해 저는 키워드로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경제 전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금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이 중앙은행은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침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체 오게 만든다. 이제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뭐 기요사키 이분은 뭐 2023년에 최소 2배 급등한다. 뭐 이번 비트코인 강세론자죠. 이분도 비트코인 사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IMF 총재는 이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굉장히 방역 체계를 강화했죠.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봐야 되죠. 하지만 미국 내년 경기 침체에 금리 내릴 거다. 그래서 이제 10대 투자은행 경제 전망을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뭐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안 온다, 연착륙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근데 뭐 다수가 맞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가 근데 뭐 엄청나게 세게 올 거다,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넘어가 보면 이 경제 전망이, 이 예측은 다 틀려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페드도 월가도 이제 2020년 전망 다 틀렸다. 그래서 시장이 파월의 말을 믿지 못한다. 이제 이런 기사거든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던 뉴욕 월가도 다 틀렸다. 뭐 그 S&P가 4,800까지 간다고 했나 봐요. 기사 내용 보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경제 전망을 잊어라. 그래서 파월의 말을 볼까요? 말 재밌죠? 자, 재작년 2021년 7월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2020년 22년 말 페드 2%에 가깝게 내려갈 거다. 12월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근데 이 다음에 1년 지나서 물가 안정을 위해 아직 갈 게 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르는 거고, 왜 모르냐?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돈의 원리만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틀리게 가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행동을 안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이 움직여요. 경기 침체 와야 금리 인하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뭐냐, 그럼 정확하게 뭐 이제 GDP가 뭐 몇 프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성장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감소, 실적 부진, 뭐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에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실업률이 몇 프로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쌍두마차, 지금 원자재비하고 인건비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제품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망 정상화로 지금 물건 가격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미국이 임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서비스발, 임금 상승발 인플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최소 6%까지는 가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왜 6%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5%거든요. 4.5%인데 12월 CPI가 7.1%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몇입니까? 지금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약 대략 한 3%? 3% 나는 건데 이 5%대까지는 내려와 줘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가 5%인데 금리가 5%다?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I 7.1% 중에 이게 지금 9%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9% 내려왔는데 이 원자재비 공급망 정상화로 제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CPI가 7%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이제 그 렌트비거든요. 렌트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렌트비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부분 인건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참 그러면 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력난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비스라고 하면은 여행하고 음식이거든요. 식당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일반 상가들 그런 서비스 부분이 인플레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력난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해고를 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엔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임금이 진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비가 하락해서 물가가 하락한다. 지금 요 순서거든요. 미국이 빨리 실업률이 올라가려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안 돼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그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인플레 게임 끝났다. 파월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꼬여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지금 모자라다. 인력난이다. 왜 그러냐? 미국은 이제 늘 일자리 부족으로 씨름을 해왔는데 왜 그러냐? 미국은 세계 시장이지 공장이 아니다. 물건 싸게 조달해서 소비하면 되는 나라다.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기축통화국 지위에 있다 보니 돈보다는 일자리가 늘 부족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는 거죠. 노동력이 남아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노동력이 감소했다는 거죠. 노동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조기 은퇴한 인력이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100만 명 가량 된대요. 많이 죽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인데 팬데믹 이후에 감소한 이민자 수가 또 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러니까 노동력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한 지금 1000만 개인데 실업자가 600만이니까 400만이 지금 노동력이 모자란다. 이런 거예요. 단기적인 효율적인 대책은 이제 이민인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 미국에 막 공장 지어라, 일자리 늘리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이게 항상 일자리 부족을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미국에다 그렇게 공장을 지으라고 했는지. 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89만 명의 그 이민자가 48만 명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다. 이제 이런 기사거든요. 이민이 줄어든 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유다. 미국 내 일자리 수요가 줄어드니까 해외 이민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여기 플러스 미국 정부의 반이민 정책. 이것도 한 몫을 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이 늘었고 합법 이민이 이어지는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해버렸다. 이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거죠. 항상 남아 돌았는데 노동력이. 그래서 빡빡한 노동 시장을 풀 해법은 노동 공급인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은퇴한 사람들 마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여론, 지금 미국 내 이민 관련된 여론이, 바뀌고 있대요. 갤럽에서 지금 실시한 게 70%가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식 해법도, 좀 고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럼 파월의 역할은 뭐냐? 파월의 역할은 노동 수요 감축이다. 지금 그 기업에서 덜 뽑게 만들어야 노동 수요를 줄여서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민 정책은 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할 수 없는 거죠. 파월은 이제 금융 정책을 피는 거기 때문에. 근데 2024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그 갤럽 조사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고 지금 작년부터 이 살인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1막, 2막, 3막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1막은 일시적이라고 했던 파월의 망언 2막은 전쟁 푸틴발 인플레랑 시진핑 그 중국에서 이제 봉쇄 정책한 거 그것 때문에 인플레 공급망 정상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막이 지금이다. 희한한 서비스 인플레 임금반 인플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시장이 주목을 받을 때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민법을 이제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내 일자리가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찬성인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민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바꿔서 노동시장을 다시 늘려야 미국의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으니까 그 확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여론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의 경제 전망은 미국의 실업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저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뭐 지금 깡통 전세다, 역전세,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